결론은 넓은 공간에서 강력한 가습이 필요하다면, 알러지 때문에 적정 습도 유지와 세척의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가 정답입니다. 저희는 첫째 신생아 때부터 벤타 45를 썼어요. 그때도 많이 알아보고 샀었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한 뒤에 저희가 전부 다 감기에 한번 걸렸어요. 그 뒤로 아이들과 아내가 마른 기침에 시달리고 첫째는 코피가 자주 났어요. 그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거나 기침할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가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사한 집이 안방이 조금 더 커져서 그런지 습도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가습량이 2배인 브루네로 가습기를 바꿨어요. 원래도 브루네 알고 있기는 했는데 아내가 친구들이 다 벤타 쓴다고 해서 벤타 샀었거든요. 확실히 브루네로 바꾸니까 습도는 60%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원래 벤타 3단 때 습도가 50% 정도였는데 브루네는 60% 이상까지 올라가니 안방이 꽤 습해졌어요. 아이들은 감기를 다 나았는데 그 안에 컹컹대는 폐에서 올라오는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과 가는 소아과가 있는데 거기서 어른도 진료를 해주셔서 증상 보시더니 알러지 검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랑 강아지 알러지 수치가 5라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출산 후에 체질 변화로 없던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처방받고 와가지고 뭐 호흡기 약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약을 먹어도 또 호흡기 치료해도 그때만 좋아져서 제가 찾아보다가 서울 아산병원 권혁수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습도를 늘린 게 오히려 안 좋았던 거예요. 60% 이상이면 진먼지 진드기가 더 많이 번식합니다. 그때부터 교수님이 알려준 4가지 수칙을 바로 실천했어요. 첫 번째, 온수 세탁. 60도 이상의 물로 침구를 자주 세척하고 헹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진드기 사체가 말라서 바삭바삭해진 것을 흡입하는 게 이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의 원인이거든요. 60도 이상의 물이면 진먼지 진드기가 다 죽고, 또 요 세탁을 할 때 세제 없이 하는 게 오히려 호흡기가 예민한 사람들한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매일 물 청소하기. 먼저 물 청소하기 전에 청소기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에너지 라벨이라는 게 붙는데 흡입력만큼 중요하게 본 게 바로 먼지 재배출 등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헤파 필터 좋은 거 있는 청소기를 쓰라는 거예요.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였는데 필터가 별로면 오히려 먼지나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을 공기 중에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걸레질입니다. 물걸레질을 하면 혹시나 남아있는 먼지나 아니면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물질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는 거를 수분이 붙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이슨 워시 G1 썼는데 이게 진짜 편한 게, 원래는 청소기 돌리고 물 청소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워시 G1 하나만 돌리면 돼요. 이건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것만 장점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리뷰할게요. 세 번째, 타이백 매트리스 커버. 듀퐁사에서 나온 타이백 재질의 매트리스 커버를 쓰면 진드기 사체가 매트리스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교수님은 이 커버는 자주 빨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세탁을 너무 자주 하면 진드기를 막아주는 미세한 구멍들이 헐거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이불 빨 때 커버 겉면을 물티슈나 젖은 걸레 같은 걸로 쓱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커버 위에 쌓여있던 진드기 사체 가루들이 공기 중에 날리지 않고 다 닦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 2-3년에 한 번씩 새 커버로 교체해주면 매트리스 속에 진드기 안 들어가고 진드기 사체도 안 들어가고 오래 쓸 수 있다고 하셨고, 또 매트리스도 더 오래 쓸 수 있대요. 네 번째, 적정 습도 유지. 습도를 다시 4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가습기를 껐다 켰다 했어요. 예전에는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벤타와 브루네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벤타는 디스크랑 수조가 PP 소재라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PP는 120도까지도 견디니 식기세척기 돌려도 환경 호르몬이나 변형해서 안전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일반 모드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브루네는 수조에 전선이 붙어 있어서 직접 닦아야 되고
급수할 때마다 코드를 뽑고 이동해야 돼요. 또 브루네는 필터를 1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하는데 정품 기준 3만원 정도 합니다. 벤타는 바람이 옆으로 나와서 겨울에 조금 추워요. 저희가 신생아 때 애기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려고 범퍼 침대 안에다 두었거든요. 저도 이제 안에서 같이 잤는데 벤타가 계속 제 얼굴을 바람으로 때려가지고 얼굴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한 2, 3m 정도 떨어뜨려 놓고 한 3m 정도 쓰시는 분들은 트롤리에 올려서 한 3m 정도 거리를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브루네는 위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찬바람 맞을 일은 없어요. 브루네는 수조가 11리터라서 한 3, 4일 정도 거뜬히 쓸 수 있고 가습량도 압도적입니다. 벤타는 수치상으로는 수조가 10리터인데 이 디스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넣고 나면은 실제로 물이 채워지는 건 한 7리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벤타 쓸 때는 2, 3일 정도마다 한 번씩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려면 2, 3일에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돼요. 위에 말씀드렸던 4가지를 지키고 기침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습한 게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론은 넓은 공간에서 강력한 가습이 필요하다면 브루네. 저처럼 알러지 때문에 적정 습도 유지와 세척의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벤타가 정답입니다. 알러지 있으시면 타이백 재질의 커버는 반드시 사시고요.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린 환경 개선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